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4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좀 혼조 마감을 했죠. 7월에 P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시장이 많이 바라했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좀 걱정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나 헬스 부분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마이너스 0.68%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나머지는 혼조, 다우는 0.3 이 정도 오른 정도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내일 이제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원래 이제 휴일 앞두고 시장이 별로 이제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출발은 0.18% 살짝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가 잠시 처음에는 기관이 좀 매수 우위를 보이는 것 같은 잠깐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보합권까지 거의 이제 지난 주말 거의 똔똔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잠시 머무르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은 좀 깊어졌습니다. 끝난 무렵에 조금 이제 하락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92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333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은 427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70.8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79%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한 0.5% 이렇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은 잠시 그러고 나서 조금 좀 908포인트까지 좀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보이다가 급하게 다시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이 이제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면서는 어떻게 하락폭을 좀 좁히면서 지수로 따지면 900 이상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3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34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92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01.68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15%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밑에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5일, 10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 모두 이탈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아직 60일 이평 위에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현장이잖아요. 더블톱 이후에 이렇게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대개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진폭이 줄어들면서 깃발 형태가 나타나면 그 끝 시점에서 위든 아래든 방향을 설정하면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주에는 향후 방향이 좀 비교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달러당 1330원 90전, 지난 주말보다 6원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시청 상위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84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073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바이오 57억 산 거,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외국인들이 608억을 샀습니다. 샀는데 이게 이제 그냥 좋아서 산 거냐, 숏 커버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781억 팔고, SDI 349억 팔고, 이랬어요. 현대차 47억, 네이버 135억, 포스코퓨처엠 206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148억 산 거 이후에는 뚜렷하게 매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외국인이 19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02억을 순매수했어요.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51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오히려 4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LNF는 뭐 외국인이 한 100만 원 정도 팔았으니까 거의 뭐 제자리라고 보면 기관도 한 5억 정도 팔았습니다. 포스코 DX는 131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좀 특이한 건 JIP가 실적이 좀 기대만 못하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61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섹터를 보면 이게 뭐 완전히 해결날 때까지 해결난 게 아니죠. 예. 초전도체가 다시 이제 오늘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증위가 곧 검증에 나서서 이걸 이제 밝힐 거다 뭐 이러면서 매일매일 그 양쪽의 그 진위 공방이 이제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주가는 막 오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연대 연구교수 출신인 김인기 대표가 SNS 분석글을 올렸는데 거기서는 LK99가 그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맞고 새로운 그 강자성체도 맞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해서 오늘 그게 이제 시장을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납의 위치에 따라서 초전도체 또 굉장히 강한 자성체 이거를 나타내고 부도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SNS에 밝히면서 당분간은 초전도체는 진위 여부에 따라서 공방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이죠. 그래서 카지노, 면세, 여행, 화장품, 또 유아용품, 항공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6년여 만에 이제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는 것, 이거 때문에 그 중국 관광객 6호가 굉장히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요새 이제 또 그러니까 그런 또 리포트를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증권사는 6호가 코로나 때에 한 30-40%만 회복이 돼도 181만에서 241만 명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증권사에서 화장품, 카지노 등 그 중국 인바운드의 그 소비주들이 굉장히 회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오늘 리포트에 냈습니다. 그런 영향 받아서 그리고 또 그 연기금이 반도체 2차전지 그런 거 팔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중국 관련 이런 거 산다. 이런 또 기사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산다. 그리고 이게 항상 후행적 자료라 원님 행차 뒤에 나팔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어쨌든 간 오늘 이제 오른 이런 일부 이슈주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아주 지독한 수급 불균형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결국 그 지금의 시장은 중국의 그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 허용, 여기에 따르는 이제 수혜 기대 종목, 그리고 또 한 섹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전도체에 해당하는 기업. 이거 빼면은 전형적으로 이 두 섹터 빼면은 전형적으로 가라앉는 시장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주나 또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 이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이렇게 끌고 나가기에는 규모나 그 실제적인 안정감을 주기에는 다소 좀 허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이런 이제 주요 섹터들이 모두 지금 이제 무릎을 꿇어서요. 이러고 있어서 시장은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 관련,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르는 그 수혜를 기대하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진행할 수 언제까지 있을까, 그런 거
또 초전도체는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두 섹터가 전체적인 시장을 바치기에는 규모나 그런 안정감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이 두 초전도체나 또 중국 관련, 대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 이런 것들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 원칙에 따라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뭐 그때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뭐 잘 가는데 뭐 먼저 막 팔고 그럴 필요는 없죠. 매매 원칙은 이제 그거를 짚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강하게 돌려 세울 수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 없어요. 현재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히 우리는 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시장을 아주 쉽게 돌려 세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종목도 매매 원칙에 어긋나면 그 어긋난다는 게 뭐냐면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냥 놔줘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의사결정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익을 누가 내느냐 못 내느냐의 결정적 차이는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라는 게 굉장한 투자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매 원칙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게 그렇게 죽어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 어떤 종목도 예외 없이 파셔야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반론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냐면 이거 미래가 좋다. 미래가 좋으면 지금 뭐 떨어지니까 사서 모아갈랜다. 그런 분들은 주가 떨어져도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느긋하게 수급 불균형이고 뭐고 난 그냥 하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 불균형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보고 너무 샀다 팔았다 단기 투자를 유도한다. 그거 아니라 매매 원칙상 그 매도 시그널이 안 나오면 계속 가는 거죠. 그게 왜 단기입니까? 근데 매도 시그널이 수급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 팔아야죠. 근데 그거 안 팔고 계속 이 산업의 전망이 좋아서 난 계속 있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분은 일일 하시면 안 돼요. 하루 뭐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사 모아 가시고 뭐 내년에 보자. 이 정도 배짱 없이 그건 뭐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뭐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때 그 미래의 전망이 좋은 산업들은 내가 들어가서 사고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그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잘못 사서 깨지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막 그냥 매수를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잘못 여기서 넘어지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은 제가 계속 드려서 그래서 일정 비중의 현금 보유는 계속 유지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나는 뭐 그래도 이 산업이 워낙 좋아서 난 리스크를 걸어보겠다. 근데 뭐 리스크 거는 거 좋죠. 왜냐하면 또 리스크를 전혀 배제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제 얘기는 이왕 넘어질 거면 뭐 오르막에 넘어지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시장이 오르막 같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건 뭐 주식 투자 뭐 완전 몰빵이지. 주식 투자는 몰빵이지. 무슨 현금 보유 비중은 무슨 현금 보유 비중 떨어지면 그냥 사는 거지. 까짓 거 한번 넘어지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얘기한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넘어지시려면 오르막일 때 넘어지세요. 그래야 덜 다칩니다. 오르막이 오면 그때 넘어지세요. 그러면 그거는 잠깐 그냥 고프라졌다 일어나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왠지 아닌 듯 싶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내일 이제 또 광복절이라 휴장을 하고 저희는 또 이제 수요일 날 16일 날 다시 이제 장이 열리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장이 그렇게 썩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마치고 저는 8월 16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